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 ODP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아키텍트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클라우드 제품인 OCI에서 부분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DBCS 핸즈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BCS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약자이고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신 오라클 DB에 클라우드 환경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될 핸즈온 순서입니다. 먼저 DBC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DBCS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DBCS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SQL 디벨로퍼로 접속해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DBCS를 관리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BC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오라클 DB를 동일하게 오라클 클라우드 제품인 OCI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를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줄여서 DBCS라고 부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오라클 DB의 다양한 옵션들도 DBCS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높은 단계의 에디션에서 사용하시던 옵션들을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되었던 데이터 암호화, TDA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의 DBCS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실 때도 같은 오라클 DB로서의 이관이기 때문에 100% 호환성으로 마이그레이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전용 툴도 OCI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DB와 동일하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인 리소스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는 스케일링이나 DB 패치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버튼 몇 번이면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DB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 데이터 백업, 복구도 보관 주기나 백업 일정을 설정해 주시면 자동 백업 구성도 가능하고 손쉽게 복구도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 가드를 이용해서 DR 구성이나 HA 구성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표에는 없지만 타 클라우드와 비교했을 때 OCI가 유일하게 오라클의 XRDB와 RAC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고 또 크고 중요한 워크로드들도 클라우드로 DB 이관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DBCS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OCI 콘솔을 켜고 DBCS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CS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컴파트먼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를 누르시고 아이덴티티 앤 시큐리티 메뉴의 컴파트먼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컴파트먼트는 OCI의 자원을 관리하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자원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DBCS를 관리할 폴더를 만들고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저의 컴파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하위 컴파트먼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만드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크리에이트 컴파트먼트 버튼을 이용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으로 컴파트먼트를 생성해 주시면 이렇게 컴파트먼트가 생성이 됩니다. DBCS를 만들기에 앞서서 네트워크 환경도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의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OCI에서는 이거를 줄여서 VCN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컴파트먼트를 우선 선택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타트 VCN 위자드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위자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게이트웨이, 서비스 게이트웨이, 퍼블릭, 프라이빗 서브넷 모두 각각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핸즈온에서는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네트워크 환경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게 위자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CN 이름만 적어주시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간단하게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DBCS를 만들기 위해 컴파트먼트와 VCN을 만들어 환경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DBCS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베어메탈
VM and Exadata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이 되면 Create DB System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들어둔 컴파트먼트를 선택하고 DB 시스템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AD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AD는 각 리전마다 1개부터 3개까지 존재합니다. 각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AD 1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번, 3번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AD마다 완전히 분리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나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자원을 사용하실 경우 원하는 AD의 자원을 분리시켜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VM 쉐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버의 쉐입이나 스토리지 구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DBCS 에디션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디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BCS 접속을 위해 SSH 키를 다운받는 메뉴가 나옵니다. Save Private Key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 키를 업로드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핸즈온에서는 키를 다운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DB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좀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한 BYOL이라는 라이센스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스 포함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어줬던 VCN을 선택해줍니다. 서브넷 선택이 가능한데 DB는 보안상 프라이빗 영역에 만들기 때문에 저도 프라이빗을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옵션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 타임존 옵션은 선택해주지 않으시면 디폴트로 UTC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아 서울을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네임은 16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DBCS 핸즈온이라고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8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최신 버전인 19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DB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PDB 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PDB는 12C 버전에서 나온 신규 기능으로 하나의 서버에 여러 DB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시스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타 클라우드와 다르게 직접 DBA 권한이 있는 어드민 계정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OCI DBCS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옵션으로 캐릭터셋 변경도 가능해서 저는 UTF-8로 변경하고 Create DB System 버튼을 눌러서 DBCS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리퀘스트 메뉴에서 생성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DBCS를 생성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DBCS를 프라이빗 영역에다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베스천이라는 중개 서버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베스천 서버는 퍼블릭 서버넷에 생성하고 프라이빗 서버에 접속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의 인스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Create 인스턴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는 베스천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DBCS 생성할 때 설명드렸던 AD를 선택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고 서버의 이미지와 CPU 칩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VCN을 선택해 주시고 퍼블릭 서버넷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ave Private Key 버튼을 눌러서 키를 다운받아 주시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줍니다. 퍼블릭 영역에 만들었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접속할 수 있는 유저 네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베스천 서버도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DBCS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었고 실제로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CI에서는 클라우드 쉘이라는 툴을 제공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클라우드 쉘 버튼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서버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쉘에 접속했습니다. 우선 베스천 서버를 거쳐서 DBCS에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베스천 서버를 생성할 때 다운받았던 SSH 키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하기 편하도록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VI로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베스천 서버의 SSH 키를 열어서 복사한 후 VI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키를 600으로 퍼미션 변경을 해줍니다. 그 후에 SSH 명령어를 통해서 베스천 서버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스천 서버까지 접속을 완료했고 이제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DBCS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베어메탈 VM and 엑사데이터 메뉴를 눌러줍니다. DB 커넥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해 놓은 DBCS를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주시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DB 커넥션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맷이 두 개가 있는데 롱 포맷에 숨겨져 있는 이제 쇼 버튼을 눌러주시면 DB의 IP와 서비스 네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SQL 디벨로퍼로 접속하실 때 서비스 네임이 필요하니 해당 내용은 다른 곳에 적어두시고 보시면 편하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DBCS에 접속하기 위해 베스천 서버에 키를 저장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키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관리하기 쉽도록 디렉토리를 만들고 키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VI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해 줍니다. 퍼미션을 600으로 변경해주고 SSH 명령어를 통해서 DBCS 서버에 접속합니다. 루트 권한을 사용하시려면 sudo 명령어를 사용해서 접근하실 수 있고 오라클 계정도 스위치 유저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B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CS 생성 시에 선택했던 버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쿼리로 DB가 정상적으로 부트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액티브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DBCS를 생성해보고 베스천 서버를 통해서 DBCS 서버까지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QL 디벨로퍼로 DB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스천 서버를 통해 DB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베스천 서버와 DBCS 서버가 서로 오라클 포트인 1521로 통신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열어주는 작업을 먼저 수행해 주어야 됩니다. 상단 메뉴의 네트워킹에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스를 클릭해 줍니다. 기존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DBCS VCN을 클릭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BCS가 생성되어 있는 프라이빗 영역을 클릭해 줍니다. 하단에 시큐리티 리스트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요청권에 대한 허용 룰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Add Ingress 룰 버튼을 눌러줍니다. 퍼블릭 영역에 대한 서브넷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밑에는 허용해줄 포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저희는 오라클 포트인 152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스천 서버와 DBCS 서버가 서로 다른 VCN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룰을 추가해주는 작업 외에도 라우팅 작업을 추가로 수행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스천 서버랑 DBCS가 같은 VCN에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디벨로퍼를 실행했습니다. 상단의 보기 메뉴에서 SSH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내비게이트에서 SSH 호스트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주시고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입력해주시고 저는 베스천 언더바 DBCS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에는 베스천 IP를 넣어주시고 사용자 이름에는 OPC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키 파일 사용 체크를 해주시고 웨스턴 서버에 키를 넣어줍니다. 로컬 포트 전달 추가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름은 저는 DBCS로 정해주겠습니다. 호스트에는 DBCS의 IP를 넣어줍니다. 포트는 1521 넣어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DBCS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임의로 넣어주시고 사용자 이름에는 sys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DBCS 생성했을 때 정해주셨던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접속 유형은 SSH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밑에 리스트로 앞서 생성했던 SSH가 보이게 됩니다. 서비스 이름을 눌러주시고 앞서 확인했었던 DBCS 서비스 네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는 sysdba로 다시 선택을 해주고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한 쿼리로 DB 상태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시크 버전으로 생성했던 것, 그리고 호스트 네임 정해준 것, 그리고 인스턴스 네임, 그리고 DB 상태값이 액티브인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DBCS의 SQL 디벨로퍼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DBCS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OCI 콘솔로 돌아와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베아메탈, VM 앤드 엑사데이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할 DB 시스템을 클릭해 줍니다. 위 상단에 스토리지 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스케일 스토리지 업, 그리고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체인지 쉐입 버튼이 있습니다. 체인지 쉐입 버튼을 누르시면 OCPU 개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스토리지 업에서는 데이터 스토리지의 양도 원하는 대로 증설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팅이라는 상태값으로 변경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설이 완료됩니다.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CS 백업입니다. 밑에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에서 백업을 설정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상단 메뉴 중에 Configure Automatic Backups를 눌러줍니다. Enable Automatic Backup 체크박스가 보이고 해당 박스를 체크를 하면 백업 보관 주기와 백업을 수행할 시간을 스케줄링 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백업이 이네이블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크리에이트 백업 버튼을 눌러서 백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백업 버튼을 눌러주시고 백업본의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스테이트 값으로 백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도 간단하게 위에 메뉴 중에 리스토어 버튼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백업본으로 복구하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로 복구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방법, 그리고 SCN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BCS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More 액션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실 수도 있고 DBCS 리스트 중에 맨 오른쪽 메뉴를 눌러서 터미네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미네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고 DB 시스템 이름을 넣어주시고 터미네이트를 하면 완료되면 스테이트가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DBCS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DBCS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행정까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